건설 관련 정보를 드리는 건설나라입니다. 오늘은 건축을 목적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으로 알고 있는 맹지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사항은 맹지의 유형 정리 그리고 건축 허가 가능한 맹지와 불가능한 맹지 분류, 맹지 탈출 방법, 민법 제219조 1항 주의 토지 통행권의 판례 등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지 과연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일까요? 사도 괜찮을 땅과 사면 안 되는 땅을 구분하고 그 이유까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맹지란 공도에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여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와 연결해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고 그래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와 연결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맹지의 유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가 길을 막고 있는 현황의 땅인데요. 이 경우에는 길을 막고 있는 타인의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와 공유지,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땅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길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눈에 보이는 길만 보고 땅을 사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맹지의 사례는 사도인 경우, 공공기관 소유의 도로인 경우, 고속도로에 접한 경우, 특정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에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천 또는 국어가 길을 막고 있을 때입니다. 즉,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하천 또는 국어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젠 앞에서 알아본 맹지의 유형들 중에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맹지를 탈출할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맹지 탈출이 불가능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사유지가 길을 막고 있는 경우에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공받아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일정 부분의 타인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민법 제219조 1항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여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 1항의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승소할지라도 건축 허가에 유효한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 면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판단은 건축 허가 기준으로 바라본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공유지,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토지가 길을 막고 있는 경우에 맹지 탈출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도로로 사용할 목적에 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도로로 전용받아야 하는데 전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토지를 길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설령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단지 내 도로 또는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번 유형의 경우는 가능성 면에서 맹지 탈출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땅과 공로 사이에 사도가 있는 경우에 맹지 탈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도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도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내 땅이 공공기관의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공로와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의 맹지 탈출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맹지 탈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단지 내 도로를 통로로 사용 승낙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타인 소유의 비포장 관습도로의 경우에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관습도로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온 길이지만 지자체에서 토지주에게 도로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한 관습도로가 아니라면 비포장의 관습도로는 건축 허가 시에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를 타인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는 공유지의 도로라 할지라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곳 역시 건축 허가 시에 도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정 목적 도로의 예로는 문화재 또는 사적지 등 출입을 위해 개설된 단지 내 도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도 사이의 하천 또는 국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맹지 탈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나 국어는 횡단의 형태로 전용 허가 받아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관거 또는 교량 등 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가능합니다. 국어나 하천에 동방향으로는 도로 목적의 전용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일부 특정한 상황의 국어와 하천을 동방향으로 전용받아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맹지 탈출 방법 중에서 타인의 토지가 공도 사이를 막고 있을 때 그 타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공받거나 통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방법 모두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요. 민법 제219조 1항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젠 마지막 순서로 민법 제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의 판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맹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민법 제219조 법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법률을 인용한 판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통행권으로 확보한 통로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또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점점 인정하는 통행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건축 허가를 충족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 통행도로 폭을 3m로 인정하였는데요. 2020가단 516850 소송의 서울지방법원 김홍도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농지로 사용되는 원고 토지의 이용 상황과 규모에 비추어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통행로가 필요할 것인 바,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통행로 폭 3m, 길이 31m에 해당하는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인정하는 통행로 폭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전의 판례는 농지로 사용할 경우에 통로로 인정하는 도로의 폭을 1.3m에서 1.5m 정도를 인정하였지만, 요즘에는 앞의 판례로 보는 것과 같이 3m 정도는 인정해주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지든지 대지든지 상관없이 차량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 폭인 3m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맹지의 유형과 그 유형별 건축 허가가 가능한 땅과 불가능한 땅을 구별하였고요. 문제 해결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19조 1항과 2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으며, 그 법의 판례와 판례에서 인정하는 통행로 폭에 대한 요즘 추세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맹지 중엔 정말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 있고, 맹지라고 해도 도로와 연결 가능한 땅이 있으며 눈에 보이는 길이 있지만 진입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여 건축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도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규정을 명시한 민법 제219조에 대한 법률 내용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서 맹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는데요. 실수 없는 건축 행위를 위한 내용으로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